여러분, 혹시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또는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을 겪는 거지? 하고요. 사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이 품어온, 뭐랄까,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거죠. 마치 이 오래된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처럼 우리 삶에도 뭔가 숨겨진 암호나 패턴이 있지 않을까. 그걸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그 암호를 해독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일종의 인생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지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적천수라는 아주 오래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적천수라는 책은 명리학이라는 학문의 뭐랄까 거의 바이블 같은 존재예요. 명리학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적인 기운을 분석해서 운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적천수는 바로 그 해석의 핵심 원리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오래된 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박물관에 그냥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지혜를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특히 19세기에 임철초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와,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실제 사람들 인생 사례를 분석해서 이 고대의 지혜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학문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자, 그럼 이 명리학이라는 시스템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레고 조각 같은 게 있다고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음과 양입니다. 이 두 가지 근원적인 힘에서 모든 게 출발해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처럼요. 결국 세상 모든 건 바로 이 역동적인 균형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 이게 바로 우주를 바라보는 동양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이라는 두 가지 큰 힘은 다시 5가지의 구체적인 에너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오행이에요. 목,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나무, 불, 흙, 쇠, 물이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와닿죠? 바로 이 5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져요. 방금 말한 5가지 오행 있죠. 거기에 각각 음과 양의 성질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2니까 총 10가지의 기본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바로 10간, 다시 말해 하늘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는 각각 아주 뚜렷하게 다른 성격을 갖게 돼요. 양의 기운들은 밖으로 뻗어나가고 음의 기운들은 안으로 모으는 성질을 갖는 것처럼요. 자, 지금까지 우주를 이루는 기본 부품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이 어떻게 조합돼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인생 지도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사주는 과연 조화로운가? 아니면 어딘가 부딪히고 있는가?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부여받은 에너지들의 조합이 서로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내는지 아니면 서로 막 싸우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이 에너지의 상태를 이 2개의 물잔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왼쪽처럼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이걸 청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가 조화로운 상태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흙탕물처럼 혼탁하잖아요. 이걸 탁하다고 하는데 이건 에너지의 흐름 어딘가에 갈등이 있거나 뭔가 꽉 막혀 있다는 신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명리학자들은 수많은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데 일정한 패턴, 즉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격이나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마다 이 에너지 조합 패턴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원리 하나만 살짝 맛볼까요?
여기서 이 학문의 깊이가 드러나요. 종상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장 강한 기세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내 사주에서 내 자신의 핵심 에너지는 약한데 다른 어떤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강한 기운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아주 전략적인 지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너의 운명을 정해졌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숙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내 안에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아주 지혜로운 기술에 가까운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당신은 이런 운명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군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삶을 조율해 나가면 훨씬 더 조화로울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자기 이해를 위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통관이라는 거예요. 소통시켜서 길을 뚫는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사주에 물과 불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에너지가 강하게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이에 나무라는 에너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무를 키워주고 그 나무는 다시 불의 땔감이 되어주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에너지가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마치 끊어진 강 양쪽을 이어주는 이 다리처럼요. 서로 대립하던 두 에너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새로운 흐름과 소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야, 이것이야말로 명리학이 진짜로 추구하는 조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적천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이런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늘의 정수, 쇠가 한 방울씩 떨어져 딕 모인 것. 하늘의 지혜가 한 방울 한 방울 응축된 정수라는 거죠. 이름부터가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열쇠가 나 자신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이 힘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대신 내 안에 있는 이 자연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지혜롭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지도가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